안녕하세요. 오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과에도 한국의 문화유산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여기에서도 단어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국보와 보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국보는 나라의 보물, 나라의 보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유적, 옛날 역사적인 물건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물은 국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물건, 유적, 역사적 유물들은 보물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보 1호라는 말을 쓰고 실제로 국보 1호는 남대문입니다. 서울에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역사 유적 물건 국보 1호는 남대문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그러면 보물 1호는 무엇일까요? 보물 1호는 이것도 좀 비슷한데 여기는 동대문이에요. 서울에 있는 남대문과 동대문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의 보물, 국보, 그리고 보물 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나머지 단어들은 아주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훼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훼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이 단어를 쓸 때 많이 틀려요. 자, 여기는 훼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자주 실수하는 게 훼손이라고 잘못 써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이 왜 이 단어를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한국어 모음에서 이 세 가지 모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모음은 발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훼손이라고 발음을 했을 때 훼손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훼손이라는 말을 잘못 씁니다. 이렇게 쓰면 아주 좀 무식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단어를 쓸 때는 특히 주의하세요. 그러면 여기 훼손이라는 단어가 선생님 왜 중요합니까? 요즘에는 이 훼손이라는 단어가 명예훼손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 사용돼요. 명예훼손이 뭐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망가뜨리는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안 좋게 이야기했을 때 당신 명예훼손입니다. 요즘에 인터넷 악플 문제가 심각하죠. 요즘에 이 인터넷 악플 또는 뉴스 기사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이 명예훼손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이나 다른 신문 기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경찰서 갑니다. 그리고 가끔 이게 심각할 경우에는 벌금도 내야 해요. 벌금도 내야 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아주 좀 사회 문제처럼 발생하는 문제 중에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명예훼손 주의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훼손입니다. 훼손. 이게 맞아요. 훼손 틀렸습니다. 발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틀리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유교문화권, 불교문화권, 한자문화권 이 정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베트남과 한국은 모두 유교문화권, 불교문화권, 한자문화권이에요. 그래서
베트남과 한국은 문화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서로 문화를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자 문화권이에요.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두 한자에서 시작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자를 조금 더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어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국어를 전공했고 저도 국어를 전공할 때 한자를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자를 같이 공부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하는 것 추천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300글자 정도의 한자를 공부하면 한국어 공부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마 뚜어나잉 선생님과 한자 공부하는 수업 시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과에는 문법이 4가지 있습니다. 기는커녕 니만큼 따름이다 는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문법은 아마 많이 사용할 기회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여기에 있는 문법을 글쎄요 자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는 수가 있다 이 문법은 저도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4가지 문법은 아마 외국 학생들, 외국 사람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문법들, 특히 6권에 있는 문법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 연습보다는 여러분들이 듣고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기에서 기는커녕 따름이다 이 2가지는 아마 토픽 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53번, 54번 토픽 쓰기 문제에서는 이 2가지 문법을 사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법이에요. 이 문법을 토픽 쓰기에서 사용하면 이 문장을 쓰는 것 자체는, 이 문법을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 문법을 쓰는 것 때문에 이 문법에 있는 앞과 뒤에 있는 문장을 사용하기가 정말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는커녕 따름이다 이 문법은 토픽 쓰기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 2, 3, 4권에서 배웠던 더 쉬운 문법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 5과에 나오는 문법 4가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듣고 읽는 것 더 많이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5과 문법이에요. 오과 한국의 문화유산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지금 보시는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려청자인데 섬세하고 정교하게 표현된 거북의 모습이 우아한 푸른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우와, 이 작품이 12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2. 판소리를 직접 배워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판소리를 배워보기는커녕 공연을 직접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루이엔 씨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니만큼 판소리를 직접 배워보는 건 어때요? 3. 민준 씨, 오늘이 설날이니만큼 창덕궁에 가볼까요? 창덕궁의 도나문이 현존하는 궁궐의 정문 중 가장 오래된 문이라니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복을 입고 갈까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가면 입장료를 안 받기도 하거든요.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지금 보시는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려청자인데 섬세하고 정교하게 표현된 거북의 모습이 우아한 푸른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우와, 이 작품이 12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2. 판소리를 직접 배워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판소리를 배워보기는커녕 공연을 직접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루이엔 씨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니만큼 판소리를 직접 배워보는 건 어때요? 3. 민준 씨, 오늘이 설날이니만큼 창덕궁에 가볼까요? 창덕궁의 도나문이 현존하는 궁궐의 정문 중 가장 오래된 문이라니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복을 입고 갈까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가면 입장료를 안 받기도 하거든요.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지금 보시는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려청자인데 섬세하고 정교하게 표현된 거북의 모습이 우아한 푸른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우와, 이 작품이 12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2. 판소리를 직접 배워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판소리를 배워보기는커녕 공연을 직접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루이엔 씨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니만큼 판소리를 직접 배워보는 건 어때요? 3. 민준 씨, 오늘이 설날이니만큼 창덕궁에 가볼까요? 창덕궁의 도나문이 현존하는 궁궐의 정문 중 가장 오래된 문이라니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복을 입고 갈까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가면 입장료를 안 받기도 하거든요. 96페이지 듣기입니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번. 남자는 고려청자가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다. 자, 이거 맞습니다. 남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와, 이 작품이 12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놀라울 따름이에요. 아까 문법 따름이다. 놀라울 따름이에요.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놀랐을 때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5과에서는 울 따름이다, 을 따름이다 문법 때문에 지금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냥 놀라워요. 와, 놀라워요 이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놀라다는 놀라다 또는 놀랍다에서 온 표현입니다. 놀랍다. 2번입니다. 여자는 학생이라서 판소리를 배워본 적이 있다. 자, 이건 틀렸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판소리를 배워보기는커녕 커녕이라는 문법 썼어요. 배워보기는커녕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공연을 직접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여자는 학생이라서 판소리를 배워본 적이 있다. 틀렸습니다. 자, 저도 판소리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판소리가 대중적인 문화는 아니에요. 대중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판소리가 그리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국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국 사람들도 판소리를
판소리를 배우거나 판소리 공연을 볼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세대 사람들에게는 좀 판소리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판소리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3번, 설날에 한복을 입고 고궁에 가면 입장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다. 3번은 맞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설날이라고 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듣기에서는 설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명절이라고 했어요.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명절에 한복을 입고 고궁에 가면 입장료를 안 받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책에 써있는 문제에 써있는 말과 실제 듣기에서 남자가 했던 말이 조금 달라요. 남자는 명절에 한복을 입고 고궁에 가면 입장료를 안 받기도 하거든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3번은 O. 2번.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라디오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8월 1일 오후 브라질리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사전 실사 결과 이 유산에 대해 보류를 권고하였으나 역사마을을 문화유산으로 보호해 나가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대부분의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이 강력하게 지지하여 최종적으로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의 세계유산 추가에 따라 한국의 세계유산은 모두 10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번)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라디오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8월 1일 오후 브라질리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사전 실사 결과 이 유산에 대해 보류를 권고하였으나 역사마을을 문화유산으로 보호해 나가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대부분의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이 강력하게 지지하여 최종적으로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의 세계유산 추가에 따라 한국의 세계유산은 모두 10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번)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라디오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8월 1일 오후 브라질리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사전 실사 결과 이 유산에 대해 보류를 권고하였으나 역사마을을 문화유산으로 보호해 나가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대부분의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이 강력하게 지지하여 최종적으로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의 세계유산 추가에 따라 한국의 세계유산은 모두 10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1.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두 곳을 쓰십시오. 첫 번째는 경북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과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 두 곳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은 한국의 전통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양동마을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지는 못해요. 하회마을은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양동마을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번, 이 뉴스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A.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는 사전 실사 결과를 보류를 권고했었다. 보류를 권고했었다. 자, 여러분이 보류라는 단어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보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이 미루다. 자, 그래서 보류하다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숙제는 나중에 할게요. 숙제를 미루다 보류하다 많이 해요. 선생님은 결혼을 보류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보류라는 말 기억하시고 A는 맞습니다. B. 세계유산위원회가 8월 1일 브라질리아에서 열렸다. 자, 브라질리아는 어디예요? 지금 브라질의 수도는 맞습니다. B 맞습니다. C. 이번에 선정된 두 곳을 제외하면 한국의 세계유산은 모두 10곳이다. 자, 여기서는 이 제외 때문에 C가 틀렸어요. 자, 이번에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의 양동마을까지 포함해서 한국의 세계유산은 모두 10곳이다. 자, 듣기 내용에서는 제외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C가 틀렸습니다. 내용과 다른 것은 C.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듣기 내용은 아마 2010년 기준이에요. 2010년 기준이라서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번. 다음은 문화 강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옛그림 감상의 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의 그림을 잘 감상하려면 옛사람의 눈으로 보고 옛사람의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림을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림을 볼 때 사실 다른 미술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술품의 대각선의 1 내지 1.5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감상해야 합니다. 그림이나 미술품의 작품의 크기에 따라 그 작품을 감상하는 거리도 달라져야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크고 작은데 일정한 거리에서 본다면 이건 엉터리입니다. 큰 그림은 좀 떨어져서 보고 작은 그림은 바싹 다가서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얘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우리나라의 옛 그림입니다. 현대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그림은 세로가 깁니다. 그래서 옛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쓰다듬듯이 바라봐야 합니다. 화가들도 그림을 그릴 때 그런 비스듬한 사선의 구도가 일치하도록 그리는 작품이 많으니까요. 세 번째 원칙은 그림을 천천히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작품을 느긋하게 천천히 마음을 집중해서 감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람객 가운데 어떤 분은 전시품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60점쯤 되는구나. 나는 1시간 정도만 보고 갈 거니까 그림 하나에 1분이다 하고 빨리빨리 스쳐 지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 감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마음을 기울여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좋은 작품을 자주 보시고 마음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3번. 다음은 문화 강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옛그림 감상의 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의 그림을 잘 감상하려면 옛사람의 눈으로 보고 옛사람의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림을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림을 볼 때 사실 다른 미술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술품의 대각선의 1 내지 1.5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감상해야 합니다. 그림이나 미술품의 작품의 크기에 따라 그 작품을 감상하는 거리도 달라져야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크고 작은데 일정한 거리에서 본다면 이건 엉터리입니다. 큰 그림은 좀 떨어져서 보고 작은 그림은 바싹 다가서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얘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우리나라의 옛 그림입니다. 현대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그림은 세로가 깁니다. 그래서 옛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쓰다듬듯이 바라봐야 합니다. 화가들도 그림을 그릴 때 그런 비스듬한 사선의 구도가 일치하도록 그리는 작품이 많으니까요. 세 번째 원칙은 그림을 천천히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작품을 느긋하게 천천히 마음을 집중해서 감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람객 가운데 어떤 분은 전시품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60점쯤 되는구나. 나는 1시간 정도만 보고 갈 거니까 그림 하나에 1분이다 하고 빨리빨리 스쳐 지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 감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마음을 기울여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좋은 작품을 자주 보시고 마음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3번) 다음은 문화 강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옛그림 감상의 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의 그림을 잘 감상하려면 옛사람의 눈으로 보고 옛사람의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림을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림을 볼 때 사실 다른 미술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술품의 대각선의 1 내지 1.5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감상해야 합니다. 그림이나 미술품의 작품의 크기에 따라 그 작품을 감상하는 거리도 달라져야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크고 작은데 일정한 거리에서 본다면 이건 엉터리입니다. 큰 그림은 좀 떨어져서 보고 작은 그림은 바싹 다가서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얘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우리나라의 옛 그림입니다. 현대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그림은 세로가 깁니다. 그래서 옛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쓰다듬듯이 바라봐야 합니다. 화가들도 그림을 그릴 때 그런 비스듬한 사선의 구도가 일치하도록 그리는 작품이 많으니까요. 세 번째 원칙은 그림을 천천히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작품을 느긋하게 천천히 마음을 집중해서 감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람객 가운데 어떤 분은 전시품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60점쯤 되는구나. 나는 1시간 정도만 보고 갈 거니까 그림 하나에 1분이다 하고 빨리빨리 스쳐 지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 감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마음을 기울여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좋은 작품을 자주 보시고 마음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97쪽입니다. 3번. 1. 강연자가 말하는 원칙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지금 강연자는 미술품을 보는 원칙, 미술품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강연자가 말했던 원칙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B. 옛사람의 눈으로 감상해야 한다는 원칙. 자, 내용에 있습니다. C. 옛사람의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원칙 있습니다. 그런데 A. 옛사람의 생활을 알아야 한다는 원칙은 강연자가 말했던 원칙 중에 없었어요. 답은 A입니다. 자, 2번. 자,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강연에서 말하는 옛 그림의 특징과 감상하는 방향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답은 3번이에요. 자, 대각선 사선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사선으로 본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 답은 3번인데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인데 1번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요? 1번 같은 경우. 자, 이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자, 이거 잘 안 보이네. 다시 할게요. 자, 방향 표현을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 듣기에서 나왔던 표현 중에, 우리 듣기에서 나왔던 그림, 1번 그림. 자, 그림을 볼 때, 자, 만약에 그림을 볼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십시오.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이게 그림이에요. 자, 이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또는 좌에서 우로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좌에서 우로 보십시오. 좌에서 우로 보십시오. 그럼 반대.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번엔 방향이 반대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우에서 좌로 자, 좌우라는 말은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런데 보통 우에서 좌로라는 말은 표현은 많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좌에서 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글을 쓸 때, 한국어, 영어 글자를 쓸 때 거의 대부분의 문자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헬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가끔 특이한 문자들이 있어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문자들. 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랍 문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우에서 좌로 써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고 세계 대부분의 문자,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모두 다 좌에서 우로 쓰는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표현은 더 많이 써요. 좌에서 우, 왼쪽에서 오른쪽. 자, 주의. 지금 우리가 1번, 그림 1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2번 그림은 어떻게 봤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우에서 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3번 그림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자, 대각선으로 봅니다. 또는 사선이라고 해요. 대각선 방향 또는 사선 방향으로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각선 또는 사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문제의 답은 3번이에요. 방향 표현 하나 더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그림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 그림은 위에서 아래로 감상하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감상하십시오. 다음, 이 경우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감상하십시오. 아래에서 위로 감상하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스위치나 물건을 돌릴 때 어떻게 표현해요? 자, 시계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계는 시계 바늘은 항상 똑같이 움직입니다.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시계가 가는 방향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시계 방향.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반시계 방향이라고 해요. 시계 방향 반대로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쓰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다 보고 썼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강연자가 말하는 옛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미술품을 자, 아까 대각선이라고 했어요. 여기 대각선에 1 내지 1.5배 거리에서 봅니다. 내지 1.5배 거리에서 감상. 자, 이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1 내지 1.5배 1에서 1.5배. 자, 한국 사람들이 내지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에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해요. 미술품 감상할 때는 어떻게 감상하는 게 좋습니까? 네, 첫 번째 방법은 1에서 1.5배 거리를 두고 1에서 1.5배 거리를 두고 감상하십시오. 이 내지라는 말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옛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쓰다듬듯이 감상. 자, 이 말이 어려워요. 자, 미술품이 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자, 이것도 대각선이죠.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쓰다듬듯이 감상.
자, 쓰다듬다예요. 쓰다듬다, 쓰다듬다, 쓰다듬듯이 감상. 그림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쓰다듬어 보듯이 감상. 쓰다듬듯이 감상. 자, 단어 표현 쓰다듬다. 찾아보세요. 자, 세 번째 방법. 천천히 마음을 집중해서 감상. 천천히 마음을 집중해서 감상. 천천히 마음을 집중해서 감상하십시오. 강연자가 말하는 옛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 3가지. 자, 미술품을 보는 거리는 어느 위치에서 봅니까? 미술품 대각선에 1에서 1.5배 거리를 두고 감상하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쓰다듬듯이 감상하십시오. 세 번째 방법은 천천히 마음을 집중하여 감상하십시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문화재 전문가와의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왕릉전시관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조선왕릉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1392년 고려왕조가 막을 내리고 탄생한 조선왕조는 이후 1910년까지 무려 519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한 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된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죠. 이 조선왕조에는 27대 왕과 왕비 등이 있었는데 이 왕족의 무덤을 조선왕릉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10가지의 보편적인 가치기준 가운데 3가지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입니다. 3가지 기준이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첫 번째는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한 독보적인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왕릉은 조선왕조 특유의 세계관, 종교관 및 자연관에 의해 타 유교문화권 왕릉들과는 다른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이 탁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500년 이상을 지속하여 만들어진 조선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예술관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간 구성과 건축물 등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독창성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 문화적 작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조선왕릉에서는 국가 제례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왕에게 제례를 지내기 위한 공간인 종묘가 설립되어 조상 숭배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게 조선왕릉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미처 몰랐던 사실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문화재 전문가와의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왕릉전시관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조선왕릉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1392년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고 탄생한 조선 왕조는 이후 1910년까지 무려 519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한 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된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죠. 이 조선 왕조에는 27대 왕과 왕비 등이 있었는데 이 왕족의 무덤을 조선 왕릉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10가지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 가운데 3가지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입니다. 3가지 기준이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첫 번째는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한 독보적인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왕릉은 조선왕조 특유의 세계관, 종교관 및 자연관에 의해 타 유교문화권 왕릉들과는 다른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이 탁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500년 이상을 지속하여 만들어진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예술관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간 구성과 건축물 등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독창성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 문화적 작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조선 왕릉에서는 국가 제례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왕에게 제례를 지내기 위한 공간인 종묘가 설립되어 조상 숭배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게 조선 왕릉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미처 몰랐던 사실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문화재 전문가와의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왕릉 전시관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조선 왕릉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1392년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고 탄생한 조선 왕조는 이후 1910년까지 무려 519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한 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된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죠. 이 조선 왕조에는 27대 왕과 왕비 등이 있었는데 이 왕족의 무덤을 조선 왕릉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10가지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 가운데 3가지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입니다. 3가지 기준이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첫 번째는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한 독보적인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왕릉은 조선왕조 특유의 세계관, 종교관 및 자연관에 의해 타 유교문화권 왕릉들과는 다른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이 탁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500년 이상을 지속하여 만들어진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예술관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간 구성과 건축물 등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독창성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 문화적 작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조선 왕릉에서는 국가 제례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왕에게 제례를 지내기 위한 공간인 종묘가 설립되어 조상 숭배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게 조선 왕릉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미처 몰랐던 사실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98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문화재 전문가와의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인터뷰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먼저 답은 B예요. B의 내용이 여러분이 들었던 인터뷰 내용과 다릅니다. A와 C는 인터뷰 내용과 같아요. 자, 먼저 A. 조선 왕릉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자, 이 등재라는 말 아까 단어에서도 있었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다음 C. 조선 왕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가치 기준을 충족했다. 자, 가치 기준 아까 10개 중에 3개를 충족했습니다. 라고 남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답은 B입니다. A와 C는 이야기를 했지만 B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자, 왜냐하면 여기에서 현재까지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이 현재까지라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1번에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는 B가 돼요. 자, 이거는 문제가 조금 이상한데 우리 듣기에서 보면 조선왕조는 1910년까지였어요. 1910년에 조선 왕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 조선 왕릉은 현재까지 50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표현이 틀렸어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과 다른 것은 B인데 이번에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이상합니다. 자, 이번 문제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다음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자,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1번 첫 번째 기준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한 독보적인 증거가 되어야 한다. 조선 왕릉은 조선 왕조 특유의 세계관, 종교관 및 자연관에 의해 타 유교 문화권 왕릉들과 다른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문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너무 작아서 쓰기도 힘듭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이 탁월해야 한다. 조선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실과 정치사, 예술관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간 구성과 건축물 등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독창성이 뛰어나다. 세 번째 기준,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 문화적 작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조선 왕릉에서는 국가 제례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왕에게 제례를 지내기 위한 공간인 종묘가 설립되어 조상 숭배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세 번째 기준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아주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우리 6권에서는 여러분들이 듣기 연습 그리고 단어 많이 아는 정도만 여러분이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이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